자, 18번입니다. 내 실수 A, B, C, D에 대하여 A가 B보다 크고 C도 D보다 클 때 부등식 요놈이 성립함을 증명하시오. 자, 증명입니다. 증명 우리 맨 뒤에 절대부등식에서 많이 나왔는데요. 자, 가장 기본적인 증명이네요. 좌변에 있는 거한테 우변에 있는 거를 빼봤더니 그것이 자, 좌변이 더 크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얘가 0보다 크거나 같다라는 결론을 내려주면 되는 거 맞을까요? 그쵸? 자, 그럼 이 결론이 나타나도록 얘를 정리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AC 더하기 BD. 네, 괄호 있는 거 우선 다 풀어서 전개를 이렇게 해주시고요. 자, 적당히 두 개씩 묶어봅시다. 얘랑 얘 묶어볼게요. C로 묶이죠? C로 묶었더니 A, B, 액이 B가 되고요. 얘랑 얘는 D로 묶을 수 있습니다. D로 묶는데 우리 마이너스 D로 묶을게요. 마이너스 D로 묶어주시면 얘는 역시 또 A 빼기 B로 묶이는 거 맞을까요? 자, 이렇게 하고 보니까 A 빼기 B가 동시에 생겼잖아요. 자, 그래서 A 빼기 B로 묶었더니 C 빼기 D가 남네요. 이렇게 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제 우리 조건을 써먹으시면 됩니다. A가 B보다 크다 했거든요. 그렇다는 얘기는 A 빼기 B가 0보다 큰 놈이다. 그쵸? 그 다음에 C가 D보다 크다 했습니다. C가 D보다, 그 얘기는 C 빼기 D도 0보다 크다. 자, 0보다 큰 애들 두 개를 곱했으니까 얘는 0보다 큽니다. 라고 하는 우리가 원하는 결과를 얘기할 수가 있겠죠. 네. 그러므로 AC 더하기 BD는 BC 더하기 AD보다 크네요. 라고 네, 결론 지을 수가 있겠습니다. 네, 뭐, 이 정도는 간단한 증명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고. 자, 그 다음에 19번입니다. A가 2보다 클 때 요놈의 최소값을 구해주세요. 자, 최소값 구해주세요 라고 하는데 양수 두 개 더하고 있다. 그럼 여러분들이 기본적으로 산술기하 평균을 생각을 해주셔야 될 텐데요. 자, 근데 여기에서 지금 보시면은 우리가 보통 이제 얘가 2보다 크니까 2보다 크니까 얘는 4보다 크니까 어쨌든 0보다 크고요. 얘는 그쵸? 얘가 4보다 크니까 양수여서 최종적으로 양수. 아, 얘라는 놈도 양수구나. 양수 두 개 더하는 거에 최소값 구해주세요. 아, 그렇다면 얘는 산술기하 평균을 이용을 해서 크거나 같아요. 2 루트 x제곱 곱하기 요렇게 라고 하려고 했더니 얘가 탁탁 이렇게 없어지지가 않네요. 그래야 이게 딱 없어져야지 우리가 깔끔하게 얼마다 라고 얘기를 할 텐데 그쵸? 자, 그래서 얘는 요렇게 가는 게 아니라 어떻게 가져야 되겠느냐. 자, 주어진 식을 조금 변형을 시켜줍니다. 여러분들 요거 절대부등식 부분에서 확인 문제에도 비슷한 산술기하 평균 나오는 게 있는데 거기에서는 깔끔하게 딱 곱해져서 떨어지는 애였어요. 자, 근데 여기에서는 우리가 어떻게 해줘야 되냐면은 주어진 식에서 얘를 x제곱 빼기 4 이렇게 바꿔주시고 자, 4를 한번 뺐으니까 다시 더해주시면은 그대로가 되는 거 맞을까요? 왜 이렇게 바꿔주냐면 이제 얘랑 얘 곱하면은 깔끔하게 떨어지잖아요. 그쵸? 자, 이렇게 된 상황에서 이제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이렇게 된 상황에서요. x가 2보다 크다라고 얘기를 했으니까, 그러면 얘는 0보다 크고요. 얘도 역시 0보다 큰 거 맞습니까? 역시 0보다 큰 두 개니까요. 얘는 산술기하를 쓰셔가지고 2루트 x제곱 마이너스 4 곱하기 x제곱 마이너스 4분의 16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샥샥 없앨 수가 있겠죠. 자, 그리고 뒤에 붙어있는 더하기 4는 그냥 뭐 똑같이 더하기 4다라고 이렇게 써주시면 되겠습니다. 맞죠? 자, 그러면은 이제 자, 2 곱하기 루트 16이니까 이렇게 돼서 결국 얘는 얼마가 된다? 12라는 값을 구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냥 단순하게 최소값 구해주세요 라고 했으니까 12를 여러분들이 답을 하면 되는데 근데 x가 얼마일 때 얘가 최소를 갖나요? 라는 것까지 혹시 묻는다면 우리 어떻게 답을 해줘야 될까요? 자, 우리 산술기하에서 등호가 성립할 때가 언제예요? 산술기하에서 이 등호가 성립할 때는 더하는 두 값이 같을 때 맞습니까? 더하는 두 값이 얼마로 같았던 거죠? 요 부분이 얼마였죠? 요 부분이 8인가요? 요 부분이 지금 더하는 두 놈이 같은 놈인데 더했을 때 그 값이 8이 되는 거야. 그러려면 어쩔 수밖에 없으니까 얘도 4고 얘도 4일 수밖에 없는 거 맞을까요? 그쵸?
얘네들이 각각 4일 때 산술기하 평균을 통해 얘는 8이라는 최소를 갖겠구나. 이렇게 답하실 수가 있겠죠. 즉 x제곱 빼기 4가 4가 될 때 얘가 최소가 되는구나 라고 구하실 수가 있겠고, 자 x는 뭐 플러스 마이너스 2루트 2가 나올 텐데 근데 그 중에 2보다 큰 거니까요. 네, 마이너스 2루트 2는 답이 안 될 겁니다. 그래서 자 이거일 때 뭐 좀 정확하게 얘기해 준다면 x는 2루트 2일 때 얘는 최소가 12를 갖습니다 라고 말해 주셔도 되겠네요. 그래서 여러분들 단순히 최소값만 구하는 거에 목적을 두지 마시고요. 산술기하 평균에서는 등호가 성립할 때 언제 등호가 성립하고 그때의 x값은 얼마인지까지 확인을 해주시는 게 좋습니다. 자, 그 다음에 20번입니다. 20번. 자, 여기에서는 증명할 게 좀 많아요. 두 실수 A, B에 대하여 다음 보기 중에 옳은 것을 모두 골라주세요 하고 있습니다. 자, 역시 절대부등식에서 여러분들이 많이 확인을 해보시면 되는 것들이고요. 기억부터 하나씩 얘기를 해보도록 합시다. 자, 기억입니다. 우리 절대값이 있는 경우라면은요, 그냥 단순하게 좌변에다가 우변을 빼서 정리를 해야지가 아니었고요. 양변을 제곱을 해서 우리 절대값을 벗겨내는 거에 주목을 했었는데요. 근데 우리 제곱을 비교해서 예를 들어서 a가 b보다 큰데 그렇다면 a제곱도 b보다 커라는 얘기가 같은 얘기가 되려면 우리 전제 조건이 어찌였어야 됐냐면 a랑 b는 둘 다 양수여야 됩니다 라는 전제 조건이 있었어요. 맞죠? 그래서 요 놈과 요 놈을 비교할 때 제곱이 더 큰 게 더 큰 거야 라고 얘기를 하려면 둘 다 양수인지를 파악을 했어야 됐습니다. 근데 보면 좌변은 양수인 거 맞아요. 그쵸? 얘는 절대값 a 더하기 b는 0보다 크거나 같은 거 맞아요. 근데 얘는 모르죠. 왜냐면 b의 절대값이 더 크다면은요, a의 절대값 빼기 b의 절대값은 음수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기억은요, 여러분들이 두 가지로 나눠서 풀어주셔야 돼요. 자, 첫 번째, a의 절대값보다 b의 절대값이 크다일 때. 그 다음에 두 번째가 a의 절대값이 b의 절대값보다 크거나 같다일 때. 자, 이렇게 두 가지로 문제를 풀어주셔야 돼요. 자, 한번 봅시다. 우선 그러면은 a의 절대값이 b의 절대값보다 작다일 때는 어떻게 될까요? 좌변은 어쨌든 뭐 a 더하기 b의 절대값은 0보다 크거나 같을 수밖에 없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이렇게 설정을 하다 보니까 a의 절대값 빼기 b의 절대값은 음수가 되는 거 맞습니까? 자, 좌변은 0보다 크거나 같고요. 우변은 0보다 작아졌어요. 그러면은 좌변이 무조건 얘보다 클 수밖에 없지 않나요? a 절대값, a 더하기 b의 절대값이 a 절대값 빼기 b의 절대값보다 클 수밖에 없지 않을까요? 같을 수도 없어요. 그쵸? 근데 크다라는 거를 만족을 했으면 크거나 같다라는 것까지 만족을 한 거 맞습니까? 왜냐면 크거나 같다라는 거는 커도 되고 같아도 되잖아요. 둘 중에 하나만 만족을 해도 되는 거잖아요. 근데 크다라는 걸 만족을 했으니까 그렇다면 크거나 같다를 만족하는 것도 될 거야 라고 얘기하실 수가 있겠죠. 자, 그래서 얘는 뭐 간단한 겁니다. 사실 우변이 음수가 돼버리니까요. 그렇죠? 요 경우라면 우변이 음수가 돼버리니까 당연히 얘보다 작거나 같아지지 라는 걸로 마무리가 되는 거예요. 자, 이번에는 그러면 두 번째 경우 a 절대값이 b의 절대값보다 크거나 같은 경우라면은 그 경우라면은요. 자, 좌변도 0보다 크거나 같고요. 우변도 0보다 크거나 같잖아요. 둘 다 0보다 크거나 같으니까 여러분들 제곱을 이용을 해서 풀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절대값 a 더하기 b의 제곱한테 절대값 a 빼기 절대값 b의 제곱을 계산을 해보는 것을 이제 정리를 하시면 되겠네요. 자, 절대값 a 더하기 b의 제곱은 그냥 a 더하기 b를 제곱하는 거랑 마찬가지입니다. 이렇게 되겠죠? 그 다음에 빼기. 자, 이제 절대값 a 빼기 절대값 b를 제곱을 합니다. 뭐 근데 절대값 a 제곱하는 건 그냥 a 제곱 되겠고요. 그 다음에 마이너스 2배의 절대값 a 곱하기 절대값 b인데 걔는 절대값 ab.
그 다음 더하기 b제곱 되는 거 맞겠죠? 그쵸? 자, 요렇게 하고 보니까, a제곱 날라가고요. b제곱 날라가네요. 그래서 남는 거가 누가 남았냐 보니까 2배의 ab 더하기 절대값 ab 이렇게 되네요. 그쵸? 얘들, 그럼 얘 어떻게 됩니까? ab가 0보다 크거나 같다면 요거 4ab가 되겠죠. 그럼 얘 0보다 크거나 같아요. 커요. 그 다음에 ab가 0이라면 0 되겠죠. 그리고 ab가 음수라면 0 되겠죠. 그쵸? ab가 음수라면 얘가 마이너스 ab로 바뀌어지게 될 테니까 날라가서 0 됩니다. 즉 0보다 크거나 같습니다. 얘기할 수 있습니다. 자, 좌변이 크거나 같네요. 그렇죠? 제곱을 해서 뺐더니만 0보다 크거나 같아. 아, 좌변이 더 크거나 같구나 라고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요 경우일 때나 요 경우일 때 두 놈 다 좌변이 크거나 같습니다가 되는 거니까 네, 기억은 맞는 얘기 되겠네요. 자, 그 다음에 니은 가봅니다. 니은. 자, 니은은 a 빼기 b의 루트 씌운 거. 근데 요거 0보다 크거나 같죠? 왜냐면 a가 b보다 크거나 같다라고 했기 때문에. 그 다음에 루트 a 빼기 루트 b도 0보다 크거나 같겠죠? a가 b보다 크거나 같다 했기 때문에. 자, 그래서 얘도 역시 둘 다 0보다 크거나 같은 애들이니까요. 제곱한 것들을 비교를 해주시면 됩니다. 좌변 제곱한 거랑 우변 제곱한 거랑 걔네들을 빼봐야지 해서 계산을 해봅시다. 자, 계산을 하면 어떻게 되나요? 얘는 a 빼기 b가 되고요. 얘는 a 빼기 2루트 ab 더하기 b가 되겠죠? 그쵸? 이렇게 되면 a는 날라가고요. 뭐가 남습니까? 2루트 ab한테 빼기 2b 이렇게 되는 거 맞을까요? 그쵸? 자, 얘는 근데 우리 이렇게 쓸 수 있어요. 2루트 a 곱하기 b고요. 빼기 2배의 루트 b 곱하기 루트 b라고 쓸 수 있습니다. a랑 b랑 다 지금 0보다 크거나 같기 때문에 이렇게 나눠줄 수가 있겠고, 그럼 얘는 2 루트 b로 묶어주신다면 루트 a 빼기 루트 b 이렇게 정리가 되겠네요. 자, 그럼 하나씩 따져봅시다. 여기에서 자, b 2루트 b는 0보다 크거나 같고요. 그 다음에 루트 a 빼기 루트 b도 0보다 크거나 같겠죠? a가 b보다 크거나 같으니까 결국 네, 좌변이 얘한테 얘를 뺀 게 0보다 크거나 같아. 아, 좌변이 더 크거나 같아 라고 우리 얘기할 수가 있겠죠. 뭐 등호가 언제 성립하는지도 한번 확인해 주시면 얘가 0이어도 되고 얘가 0이어도 되잖아요. 그래서 b가 0이거나 혹은 a랑 b랑 같을 때 그때 0이 된다라고 얘기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등호가 성립한다라고 얘기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칸이 좀 모자라죠. 잠깐 스톱해 주시고 네, 여러분들 그 필기 하신 다음에 디귿으로 가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디귿으로 가볼게요. 자, 디귿은 자, 디귿도 역시 a절대값 더하기 b절대값 0보다 크거나 같고요. 루트 a제곱 더하기 b제곱 역시 0보다 크거나 같습니다. 둘 다 0보다 크거나 같은 애들이니까 우리 제곱한 걸 비교를 할 거예요. 그래서 절대값 a 더하기 절대값 b의 제곱과 루트 a제곱 더하기 b제곱의 제곱과 걔네들을 빼보시면 되겠습니다. 역시. 자, 빼보면은 계산이 어떻게 될까요? a제곱 더하기 2루트 2 ab의 절대값 더하기 b제곱 빼기 a제곱 b제곱 되겠는데 a제곱 b제곱 날라가죠? 남는 거 2배의 a절대값입니다. 얘 0보다 크거나 같은 애잖아요. 맞죠? 뭐 절대값이 붙어있으니까 당연합니다. 그 등호는 언제 성립할까요? a가 0이거나 혹은 b가 0일 때 성립이 되겠죠. 그쵸? 자, 그래서 역시 디귿도 맞네요. 어쨌든 좌변의 제곱한테 우변의 제곱을 뺐더니 0보다 크거나 같아요. 좌변이 더 크거나 같아요. 답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20번의 답 기억, 니은, 디귿 다 맞는 네, 21번입니다.
전체 집합 U는 X바, X는 1보다 크거나 같고 10보다 작거나 같은 자연수네. 1에서 10까지 자연수네요. 그거의 두 부분 집합 A랑 B가 1, 2, 2, 3, 5, 7 뭐 이렇게 있습니다. 자, 그거에 대하여 다음 조건을 모두 만족시키는 전체 집합 U의 부분 집합 X의 개수를 구해주세요. 즉, X로 가능한 게 총 몇 가지입니까? 라는 것을 묻고 있는 거네요. 자, 그러면 가라는 조건부터 확인을 해봅시다. A 합집합 X가 X래요. 그 얘기는 다시 얘기해 준다면은 A를 X가 포함하고 있겠다라는 얘기죠. 그 얘기는 X한테 반드시 1이라는 원소랑 2라는 원소는 꼭 갖고 있어라 라는 얘기가 됩니다. 그렇죠? A를 포함하고 있으니까요. 요 1, 2라고 하는 원소는 반드시 갖고 있어야 되겠다라는 거네요. 자, 결하는 조건을 통해 x는 1과 2를 갖고 있습니다. 라는 것을 먼저 생각을 하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나라는 조건으로 가봅시다. 나라는 조건에서는 B차 집합 A부터 구해야겠네요. B차 집합 A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됩니까? 3, 5, 7 되나요? 그쵸? 3, 5, 7. 자, 3, 5, 7이라고 하는 놈과 x를 교집합을 했더니 5와 7이 있겠다라는 얘기예요. 자, 그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x한테는 반드시 5랑 7이 있어야 되는 거 맞을까요? 그쵸? 5랑 7을 반드시 갖고 있어야 요 놈과의 공통으로서 5, 7을 갖고 있다고 얘기할 수 있고, 한 가지 더 확인할 수 있는 거는 3이라는 놈은 반드시 갖고 있으면 안 돼요. 3까지 만약에 갖고 있었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교집합을 한 게 5, 7로 끝나는 게 아니라 3, 5, 7로 끝났겠죠. 그쵸? 자, 이거를 통해 우리는 이거를 확인을 할 수가 있겠네요. 가라는 조건과 나라는 조건을 통해서 x라고 하는 것은 1과 2와 5랑 7은 반드시 갖고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3이라는 거는 절대 있으면 안 되겠구나라는 거네요. 맞습니까? 자, 그럼 전체 집합은 1부터 10까지였거든요. 1부터 10까지 중에서 1, 2, 5, 7은 반드시 가지면서 3은 가지지 않는 부분 집합의 개수는 어떻게 되겠느냐라는 겁니다. 자, 나머지 애들이 누구누구가 되나요? 4, 6, 8, 9, 10 요런 애들이 남아 있습니까? 자, 얘 갖고 부분 집합 2의 5제곱 개수를 만든 다음에 그 2의 5제곱 개수 안에 다 1, 2, 5, 7을 집어넣어주면 되겠죠. 그리고 3은 절대 집어넣지 않고요. 맞죠? 그래서 결국은 답은 요 5개로 만들 수 있는 부분 집합의 개수가 몇 개입니까? 라는 거나 마찬가지가 되겠네요. 앞쪽에서도 이런 비슷한 문제 풀고 넘어왔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얘는 x의 전체 집합 유 중에 요 가락 나의 조건을 만족하는 부분 집합 x는 총 32가지가 있습니다. 답하실 수가 있겠네요. 네, 22번입니다. 용수는 다음 그림과 같이 넓이가 1200인 화단을 만들기 위해 직사각형 모양의 울타리를 ABCD와 같이 이게 직사각형이죠. 지금 약간 뭐 입체적으로 보니까 이런 건데 자, 여기다가 그려볼게요. 제가 이렇게 하고 여기 이렇게 자, 이게 화단인 거예요. 여기가 A지점, B지점, C지점, D지점. 자, 근데 여기 경계를 경계로 해서 요 윗부분은 용수내고요. 아랫부분은 영이내래요. 그럼 얘들아, 여기 BC 부분 여기는요. 여기는 용수내랑 영이내가 같이 쓰겠네요. 경계니까. 맞죠? 자, 울타리 설치 비용 중에 영희네와 이웃한 B지점에서 C지점까지 제가 지금 방금 얘기한 이 부분이죠. 거기는 절반씩 나누어 지불하고 나머지는 용수. 그쵸? 뭐 이쪽 윗부분은 이 윗부분은 당연히 용수네 집이니까 용수가 다 알아서 처리를 해야겠죠. 근데 여기 부분은 이 BC 부분은 같이 한답니다. 울타리를 설치하는데 이제 용수가 지불해야 하는 비용을 최소화하고자 할 때 B지점에서 C지점까지 설치할 울타리의 길이를 구해주시오. 즉 B지점에서 C지점까지 요 부분의 울타리 길이가 얼마가 되면 되겠느냐 이 총 비용이 최소가 되게 하는 것이 그때의 BC 길이는 얼마가 되겠습니까? 라는 묻는 얘기네요.
자, 단 울타리의 설치 비용은 뭐 높이나 두께 상관 이런 거에 없이 길이에 둘레의 길이에 비례합니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얘들아 그러면 설치 비용이 가장 작으려면은요. 그럼 울타리의 길이가 가장 작아야 되겠죠. 그쵸? 네. 울타리의 길이가 가장 작게 되는 그때의 길이, BC의 길이는 뭡니까? 라는 것으로 문제를 푸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구해야 될 게 요 BC 길이니까요. 요 BC 길이를 X라고 두고요. 여기를 Y라고 둡시다. 그리고 직사각형 모양의 요 하단의 넓이가 1200이라고 했으니까 여러분들 요 X 곱하기 Y는 1200이라는 것까지 확인을 할 수가 있겠네요. 자, 그러면 용수가 처리해야 될 울타리의 길이는 얼만큼이냐라는 걸 보면은 여기 y만큼, 그쵸? 그 다음에 이만큼 AD 길이 x, 그 다음에 요 CD 길이 y, 그 다음에 요 BC 길이는요 절반씩 부담하자 했습니다. 그러니까 2분의 1x만큼 부담을 하시면 되겠죠. 즉 요게 뭡니까? 용수가 부담할 울타리 길이죠. 그쵸? 자, 그래서 2분의 3x 더하기 2y가 되는 게 맞을까요? 자, 요 놈이 최소가 될 때, 그때의 x값은 이라는 것을 묻는 거나 다름이 없는 거죠. 지금 이 문제는. 맞죠? 용수가 부담해야 될 그 울타리의 길이가 가장 짧아야지만, 그쵸? 그래서 요것이 최소가 돼야지만, 되는 거니까, 그때의 BC의 길이, 그때 B 지점에서 C 지점까지 길이 구해달라 했잖아요. 그걸 우리 X라고 뒀으니까, 얘가 최소가 될 때, 그때의 X값은 이라는 것을 묻는 거나 다름이 없습니다. 자, 그럼 문제 풀어볼게요. 당연히 여러분들 저 x랑 y라고 하는 것은요 길이니까 0보다 큰 애들 맞을까요? 그쵸? 자, 0보다 큰 애들입니다. 0보다 크니까 당연히 2분의 3x도 0보다 크고요 2y도 0보다 크겠죠. 자, 0보다 큰 애들 둘을 더하는데 뭐 최소 이런 걸 구해달라. 자, 여러분들 산술기하 생각하시면 됩니다. 2분의 3x 더하기 2y라고 하는 것이 좀 여기 왼쪽에다 쓸게요. 2분의 3x 더하기 2y라고 하는 것은 크거나 같겠죠. 2루트 2분의 3x 곱하기 2y보다 뭡니까? 2루트 3xy가 되니까. 근데 우리 x 곱하기 y는 1200이라고 구해놨습니다. 그럼 얘는 2 곱하기 루트 얼마가 돼요? 3600이 되죠? 3600이라고 하는 거는 60이니까 즉 얘는 120이 되겠다라는 거예요. 요놈의 최소값은 120이에요. 근데 우리는 요놈의 최소값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그 최소가 될 때 그때의 x값을 구하는 게 우리의 목표거든요. 자, 그러면 우리 산술기하 평균에서요 등호가 성립한다라는 얘기는 더하는 두 값이 같을 때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자, 등호가 성립했을 때 120이라는 최소값을 갖게 되는 거니까요. 이 더하는 두 개가 각각 얼마여야지만 각각 60으로 같아야지만 120으로서 최소 갖게 되는 거 맞을까요? 그쵸? 즉 2분의 3x가 60일 때 그때 얘는 최소를 갖겠다라는 거죠. x값 40 나올까요? 맞죠? 그래서 답을 하실 때는 우리가 문제를 풀기 위해서 x라는 놈과 y라는 놈을 끌고 온 거지 답은 x는 40 이렇게 하시면 안 되겠죠. 그렇죠? 그래서 답을 하실 때는 그냥 40입니다. 이렇게 답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뭐 단위나 뭐 이런 것들 없으니까요. 그냥 40 이렇게 마무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 다음 23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모든 실수 x에 대하여 부등식 요놈이 성립하도록 하는 정수 k 값을 모두 구해달라라고 하고 있네요. 자, 우선 첫 번째 얘라고 하는 거 딱 보시고 여러분들 요거 2차니까 얘 2차 부등식이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은 우선 안 되는 게 k 값이 0 돼 버리면은요. 그쵸? k 값이 0 돼 버리면은 요거 2차 부등식이라고 얘기할 수가 없잖아요. 네, 그래서 이 문제 푸실 때는 첫 번째 우선 k가 0일 때와 그 다음 두 번째 k가 0이 아닐 때 이 두 가지로 나눠서 문제를 풀어주셔야 됩니다.
그쵸? 자, 그러면 우선 k가 0이라고 해봅시다. k가 0이면 이 좌변이 어떻게 됩니까? 0 곱하기 어쩌고 저쩌고니까 0 되는 거 맞을까요? 좌변이? 네, 요 어쩌고 저쩌고 요건데, 네, 요건데 다 쓰기가 좀 길어서 잠깐 이렇게 할게요. 어쨌든 0 곱하기 어쩌고니까 좌변이 0 돼 버리겠죠. 그쵸? 자, 근데 0은 0보다 작을 수가 있을까요? 말이 안 되네요. 그쵸? 자, 그러니까 k가 0이 되지는 못하겠구나 라고 하면서 이쪽에서는 만족하는 해가 없어 이렇게 하시면 되겠죠. 그쵸? 자,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로 넘어옵니다. 그럼 이제 k는 0이 아닌 거예요. k는 0이 아닌 거니까 선 그러면 k는 0이 아니니까 양변에 k 나눠가지고 해주면 되겠네요. 그럼 얘 위차 부등식 될 텐데 맞죠? 근데 k로 양변을 나누고 싶은데 부등식이다 보니까요. k가 양수냐 음수냐에 따라서 부등호의 방향을 바꾸냐 안 바꾸냐가 차이가 날 것 같아요. 맞죠? 자, 그러면 얘 0이 아닙니다. 이것도요, 두 가지로 나눕시다. k가 0보다 클 때, 그리고 k가 0보다 작을 때, 이렇게 나눌게요. 자, k가 0보다 크다면은요, 양변에 k로 나눴을 때 부등식이 이렇게 되겠죠. 이거는 0보다 작아요. 이렇게 부등호의 방향 안 바뀌겠죠. 양변에 지금 k가 양수였었으니까요. 네, 양수였으니까 양변에 k를 나눈다 하더라도 부등호 방향 바뀌지가 않습니다. 근데 여러분들 얘가 0보다 작기만 할 수 있을까요? 저는 요거 보통 이렇게 얘기를 해드리는데 자, y는 얘라고 하는 2차 함수를 생각을 하고요. 역시 y는 0이라고 하는 놈을 생각을 했을 때 얘는 아래로 볼록한 애죠. 그리고 얘는 x축이잖아요. 이 아래로 볼록한 곡선이 x축보다 아래쪽에만 그려질 수가 없겠죠. 뭐 꼭지점이 아무리 밑에 있더라 하더라도 x축이 돼 있고 아무리 있다 하더라도 언젠가는 위로 올라오잖아요. 맞죠? 모든 실수 x에 대해서 무조건 x축보다 아래쪽에만 그려질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즉 k는 0보다 0이 큰 거 아니에요. 자, 그러면 이제 k는 0보다 작습니다로 이제 넘어오신다면 자, 양변에 k를 나눠줍니다. 양변에 k를 나눠주면은 어떻게 될까요? 이번엔 부등호의 방향이 바뀌어야 되는 것이겠죠. 그쵸? 네, 부등호의 방향 바뀌게 되면서 이렇게 된다면은 얘가 이제 얘라고 하는 요 2차 함수가 얘라고 하는 2차 함수가 아래로 볼록한 2차 함수가 y는 0입니다라고 하는 x축보다 위쪽에만 있어라 이건 가능하거든요. x축이 이렇게 있다면 이 그래프 이렇게 있어라 라는 의미가 되는 거니까. 자, 이렇게 위쪽에만 있으려면 우리 어떻게 하면 될까요? 판별식이 0보다 작으면 되는 거 맞을까요? 그렇죠? 자, 요거를 여러분들 정리해 주시면 되겠네요. 자, 여기 개수가 짝수니까요. 4분의 판별식 쓰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은 k-1의 제곱 마이너스 1 곱하기 마이너스 5 곱하기 k-1 그게 0보다 작아요 하시면 되겠죠. 네, 계산을 해볼게요. k제곱 마이너스 2k 더하기 1한테 더하기 5k를 하고 빼기 5를 한 게 0보다 작아주세요. k제곱 더하기 3k 마이너스 4가 0보다 작아주세요니까 인수분해 얼른 해주시면 되네요. 그래서 k는 마이너스 4보다는 크고 1보다는 작습니다. 이렇게 되는데 애초에 여러분들 우리 k는 0보다 작을 때 이러면서 문제를 시작을 했죠. 그러니까 최종적으로는 둘의 공통범위인 마이너스 4보다는 크고 0보다는 작습니다. 라고 답을 해주셔야겠네요. 근데 이게 끝이 아니라 구해달라고 하는 거는 사실은 정수 k 값이죠. 그러니까 k 값으로 가능한 건 마이너스 3, 마이너스 2, 마이너스 1 이렇게 됩니다. 라고 마무리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214쪽부터 216쪽까지 단원평가 문제 마무리했습니다. 자, 중간고사 대비 보시면서 잘 하시고요. 네, 시험 잘 보시기 바랍니다. 수업 때 또 뵙겠습니다.